안녕하세요, 준이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2019 산타페 2.2 디젤 인스퍼레이션 모델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인스퍼레이션 모델은 산타페의 최상위 트림으로요, 지금 2019년도 모델이 나오면서 약간의 상품성이 개선된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넷의 주름은 크게 4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성을 살려서 차가 좀 더 낮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최근 SUV 디자인이죠. 위쪽에 DRL을 얹고 헤드램프가 하단으로 내려가는 이 디자인은 코나에서 시작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산타페가 약간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형이 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외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모델은 인스퍼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하위 트림은 사실 크롬 도금이 안 되어 있는데 전 트림에 크롬 도금이 된 그릴을 적용을 하는, 익스테리어적으로도 조금 더 한 단계 고급감을 키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모델을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DRL의 느낌은 좀 날카로운 느낌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아래쪽에는 LED 타입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안개등도 LED 타입으로 적용이 됩니다. 바디 컬러하고 프론트 스커트의 컬러를 좀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이 오너분들은 이 은색으로 이렇게 딱 프론트 스커트가 붙어줘야 이게 또 멋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신데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접목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엔진 형식은 EVGT고요. 배기량은 2199cc, 최대 출력은 202마력의 토크는 45.0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은 4770mm, 휠 베이스는 2765mm고요. 인스퍼레이션 전용 휠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이나 완성도는 산타페가 오랜 시간을 두고 개발이 되어온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오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신의 디자인 트렌드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바디 컬러하고 달리 가져가고 있는 이 은은한 광택의 은색 아웃사이드 미러도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의 몰딩도 은색으로 덧대주면서 그 아래쪽으로 로커 패널을 일체형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조금 세련된 도회적인 이미지, 도시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SUV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의 바디라인은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볼륨감을 강조하고 있어서 좀 커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뒤 오버행도 적절하게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차가 좀 낮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보다. 쿼터글러스도 매력적으로 딱 꺾어주고 있어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충분하게 잘 가미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디젤 모델이니까 요소수는 주유구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에 와서도 세련된 느낌, 입체적인 느낌들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최고 트림이 인스퍼레이션 차량이다 보니까 하단부의 디퓨저라든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 더블 타입의 배기구도 한층 더 그 스포티함과 멋스러움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7인승 모델이 아닌 5인승 모델인데요,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바로 앞쪽에 펑크 수리킷하고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이 뒤쪽에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들게 되면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웬만한 세차용품이나 트렁크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깔끔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도톰하게 바닥 재질을 갖추고 있어서 공명음이라든가 소음 부분에서도 잘 대응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버링을 딱 해주면 뒤에 트렁크 공간을 완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SUV다 보니까 이 시트 폴딩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면 폴딩이 가능합니다. 폴딩을 했을 때의 공간은 지금 이 정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UV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시트 폴딩 버튼 옆에는 12V 파워 아울렛이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측면에도 이렇게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감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활용도 역시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버튼 형태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코나랑 비슷한 형태인데요. 버튼 수가 좀 더 많은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 스마트 키 버튼을 뒤쪽에 넣고요. 여기 앞쪽에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를 열었을 때 느낌은 넓고 쾌적한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죽 시트가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블랙 원톤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 있고 안정감 있고 멋스러운 느낌들을 동시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완전 하이그로 실은 아닌데 어쨌든 빛나는 재질은 좀 자제해서 사용한 게 보입니다. 보통 기아 자동차는 이런 데를 이렇게 넓게 다 하이그로 실을 적용을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확실히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한 수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하고요. 윈도우는 올 오토 타입으로 작동을 합니다. 칠드런 락은 이 뒤쪽에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크레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요. 스피커 모양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둘두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참신한 시도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맥포켓은 실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쪽이 너무 좁고 각도를 조금 틀어줘서 이쪽에 병 같은 거 수납하기 좋긴 한데 너무 좁아요. 마무리 같은 건 참 좋은데 이런 거는 각도를 안으로 좀 깊이 파서 실용성을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타입의 키킹 플레이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장의 길이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의 형상이나 느낌,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이 퀼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감도 더해주고 있고요. 헤드레스트의 위치나 형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장보다도 특히 이제 시트백, 이 날개 부분이 조금 도톰하게 돋아 있어서 몸을 좀 잘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타공일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통풍하고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페달은 지금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풋레스트가 지금 보니까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이게 SUV인데 많이 여기다 발을 좀 놓으실 것 같은데 이 안쪽까지 좀 활용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짧습니다. 본넷은 여기서 잡아 당기는 방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을 높이 조절하고 앞뒤로 당기는 거는 이렇게 수동으로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잘해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능 스위치들을 운전석 좌측에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고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에어벤트는 제가 지난 시승 때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0.1초간 페라리의 벤트 모양, 에어벤트 모양이 살짝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잠깐 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차량의 급을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 타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이쪽에서 운전석 우측에 있습니다. 웰컴 세러머니 화려하고요. 7인치 풀컬러 TFT LCD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보기에 굉장히 좋고 시인성도 좋고 직관적인 측면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메뉴 구성 자체는 다른 현대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고요. 연비 같은 것들도 종류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하고 연동도 되고요. H트랙, 타이어 공기압, 운전자 주의 수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완전히 풀 디지털 계기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산타페 이 정도 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좌측하고 우측 사이드에는 기존의 아날로그 타입의 게이지를 유지하면서 가운데에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놓은 형태에 저는 아주 좋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멋스럽죠. 그리고 팰리세이드처럼 너무 이 현대마크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기에 부담이 없었던 것 같고요. 또 그립감도 이 파일을 그렇게 두껍게 가져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DA를 포함하고 있죠.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듀얼 클러치 미션은 아니지만 반응 속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요거는
단점까지는 아닌데 저는 2019년식이 나오면 여기에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될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형이 적용이 돼 있기는 한데 추후에 좀 개선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전 터치 방식도 있고 물리키가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익숙한 느낌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와이드 타입은 못내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 있고 비상등 스위치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작감 나쁘지 않고 공조장치도 깔끔하게 구성이 잘 돼 있어요. 보통 이런데 하이그로시가 많으면 참 제가 계속 단점으로 흠집과 오염에 약하다 뭐 이런 거 많이 지적을 드리는데 산타페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 드릴 게 없습니다. 이 소재 선택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현대자동차가 감을 잡고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공조장치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고 스위치들이 직관적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요 통풍 스위치인데 이게 3단으로 조절이 되는데 3단으로 켜게 되면 약간 소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2단이나 1단 정도 켜게 되는데 또 한여름에 30도가 넘는 더위에서는 1단으로 두게 되면 그렇게 시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소음이 있더라도 3단 정도로 켜게 되는데 이 소음은 조금 더 줄여주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선 스위치 3단으로 조작이 가능하고 스티어링의 열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그 다음에 USB 단자 하나, 충전 단자 하나, 그 다음에 aux 단자까지 갖추고 있고 커버링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단자는. 그리고 이 바닥 부분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8단 자동 미션은 이 노브가 굉장히 좀 세련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별건 아닌데 여기를 이렇게 홈을 파줘서 약간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오토 홀드하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4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언덕에서 내려올 때 속도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기능도 꼼꼼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그마하게는 아니죠. 조금 여유있게 수납 공간이 갖춰져 있는데 지갑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 거치하시면 참 편합니다. 암레스트는 크기나 위치 적절했고요. 안쪽의 공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 별도 사물함을 두고 있어서 2단으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까지도 여기에 메모 홀더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서류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접어가지고 보관하시기도 좋아요. 마무리도 좋습니다. 조수석 수납함은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이렇게 오픈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 바닥에 우레탄 재질로 좀 보이실나요? 이게 어두워가지고 우레탄 재질로 마무리가 딱 되어 있는데 소음도 안 나고 안쪽에 스마트폰 같은 거나 지갑 놓으시면 많이 왔다 갔다도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수납함 준비가 되어 있고 크기 적당하고요. 딱 기준 크기인 것 같아요.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조금 고급감을 더해준다면 뭐 안쪽에 내장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거 하나 덧대주시면 좋은데 지금 뭐 산타페 정도 중형 SUV라고 하면 이 정도면 저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죠. 뒷좌석 공간도 상당히 넓고 쾌적한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마련해 주신 점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선 시트는 이쪽에서 2단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지금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가죽하고 플라스틱하고 이 소재 선택도 그렇고 컬러, 디자인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F4는 앞쪽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좁게 만드셨나 모르겠네요. 요거는 조금 불편한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키킹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레버가 있는데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SUV에서 등받이 각도 조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산타페가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여기서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컵홀더 오픈 타임으로 2개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작은데 쉽지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안에 한번 타보면 신장 170 정도로 맞춰놓고서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 키 사이즈에서 운전석 세팅을 했을 때 무릎 공간은 하나, 둘, 셋, 주먹이 3개 이상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공간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크기도 적당하고 바람의 양도 충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해요. 스마트폰 같은 걸 이렇게 거치해 놓으시면은 생각보다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USB 아울렛이 2개 커버링이 되어 있고 12V
아이고 아니구나, 이게 220V구나. AC 220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커버링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활용하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에 앉으신 분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워크인 스위치, 요거 제가 시승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한 번 써보면 이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공간감이 좋아서 저는 만족도를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뒷좌석 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저는 높은 점수 드리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의 개방감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 세대에서 조금 아쉬웠던 이런 재질들이나 디자인, 뭐 이런 소재의 선택, 이런 것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저는 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비례감이 좋은 실내는 안정적인 느낌, 나를 감싸 안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가 시속 100km입니다. 살짝 비가 오고 있는데 노면이 좀 젖어서 완벽한 제로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제로백, 그러니까 킥다운을 했을 때 스포츠 모드에서 어느 정도의 가속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백은 사실상 좀 조건이 좋을 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빗길에서도 H트랙이 반응을 잘 해주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제로백은 이 정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비가 오는데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산타페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량들, SUV나 중형 세단 중에서 저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옵션 같은 것들이나 이 보여지는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제는 차량의 기본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을 현대자동차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높이 평가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시속 100km는 지금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기준이고요. 약 1600rpm, 1500이 조금 넘는 rpm에서 시속 100km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엔진 회전수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제 소음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숙한 편이죠,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2 디젤 모델의 H트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트림으로 보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가장 최상위 트림의 모델입니다. 참고로 인스피레이션 모델들은 앞쪽 유리하고 측면 유리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소음에서의 아쉬움은 저속 구간에서나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저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저속 구간에서의 약간의 진동 정도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소음 수준, 뭐 저속 구간에서나 고속 구간에서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소음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제어가 잘 돼 있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특히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오시게 되면 1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 컨티넨탈제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타이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비교적 그립도 좋고요. 또 소음 측면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MVH가 좀 잘 돼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조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진동 부분은 일단 주행을 하게 되면 디젤 차량들의 특성상 크게 거슬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저속에서는 민감도에 따라서는 약간 거슬리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소음 부분은 아마 대부분 만족하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연비는 고속도로에서는 13.5, 도심에서는 11km대,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연비가 12km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심 주행에서보다 이제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운전 습관으로 뭐 80에서 100 정도,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써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저는 최대 연비가 15.3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2.2L 디젤 엔진, 그리고 8단 자동 기어, 거기에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 치고는 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H트랙 4륜구동이 채택이 되어 있는 차량에서 14에서 15km대까지 연비가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연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밝게 되면은 약 한 12km에서 13km, 뭐 그래도 두 자리는 여유 있게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HDA가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정말 칭찬에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가속과 감속도 상당히 부드럽고요. 거기에 반자율 주행이 지금 접목이 되어 있는데 차선 중앙으로 차를 유지하는 능력, 그 다음에 코너로 선회할 때의 안정감, 이런 부분이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중에서는 거의 탑급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종에 따라서 지금 여러가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너무 좀 민감도가 높거나 차선 유지가 좀 불안하거나,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종들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산타페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가감속이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감을 전해주고 있는데,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만약에 산타페를 구입을 하신다면은 저는 꼭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정말 편안하고요. 지금처럼 HDA가 포함이 돼 있으면은 뭐 운전자는 120km 정도로 셋업을 해놓고 그냥 차 한테다가 이 주행 속도를 맡겨주셔도 충분합니다. 안전 운전이 필요한 부분, 뭐 구간 단속 구간이라든가 과속을 단속하는 구간에서는 GPS 상에 표시만 된다라고 하면 차가 인식을 해서 알아서 속도를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가계경제, 그런 걸로 스티커 발부 받으시면 벌금 내셔야 되잖아요. 웬만해가지고 스팟성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라면은 거의 차가 알아서 조절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옵션으로 비용을 지불하실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추천드리는 옵션이에요. 지금 H트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륜구동 모델인데요. 뭐 100만원 이상, 거의 200만원 가까이 옵션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옵션도 저는 만약에 산타페를 출고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이 4륜구동 H트랙이 눈길하고 빗길에서만 좋은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링을 해보면 선회할 때의 그 안정감이 상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안전하고 연결이 되냐면 1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선을 이탈해서, 그러니까 위급사항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급사항의 차선 이탈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같은 조건에서 H트랙을 만약에 선택하시게 된다면 사고를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길하고 빗길에서의 안정감도 당연한 거고, 선회할 때, 급선회할 때나 뭔가 이 장애물을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회피할 때 이 그립력이라든가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저라면은 개인 안전을 위해서 뭐 100에서 200만원 정도 조금 더 투자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투자를 했을 때 바로바로 뭐 예를 들면은 통풍 시트라든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편리함을 느끼시지는 분명히 못할 겁니다. 근데 연비도 안 좋죠. 하지만 위급사항에서 또 눈길, 빗길, 뭐 코너링, 뭔가 차선을 회피하거나 장애물을 피해 나갈 때의 그 안정감만큼은 제가 정말 인정하는 옵션 중에 하나니까요. 이 부분도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산타페에 적용이 된 H트랙은 앞뒤뿐만 아니고 좌우의 구동력도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꾸준한 그리고 안정감 있는 그립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옵션인데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BVM이라고 하죠. 블라인드 뷰 모니터라고 해서 지금 가운데 화면에 방향지 시승을 켜게 되면 그쪽의 사각지대를 보여줍니다. 이 카메라가 모니터링을 해주는 기능인데, 저는 처음 산타페가 출시가 됐을 때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빠져 있었는데 뭐 2019년이 나오면서 지금에라도 이런 알짜 옵션을 포함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화면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전 연령층, 차를 운전하는 전 연령층에게 모두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별다른 셋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쭉 가시다가 방향지 시동만 딱 켜시게 되면 그쪽으로 이 모니터링을 해주니까 정말 편안하고 안전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화면에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터널에 진입하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외기순환 모드로 주행을 하실 때 GPS에서 체크가 되는 터널 앞에 오시게 되면 차가 자동으로 내기순환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외기순환으로 전환시켜주는 굉장히 좀 스마트한 기능인데요. 이것도 2019년형이 되면서 추가가 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형은 내외관 디자인이 달라지거나 뭔가 눈에 띄는 옵션이 추가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소소하게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고 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8단 자동기어는 전 영역의 기어비가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또 미션의 충격이나 변속 시에 좀 답답한 이런 느낌도 비교적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총 4가지가 지원이 되는데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 정도 시승을 하고 있는데 주로 스마트 모드하고 에코 모드만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를 간헐적으로 사용하긴 했는데 제가 이 국산 차량들, 국내 양산 차량들을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모드 간의 편차, 특히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너무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가 에코 모드나 일반 모드에 비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저는 스마트 모드하고 에코 모드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 연비 나쁘지 않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내비게이션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타페 정도 급이라면 저는 2019 산타페가 출시가 됐을 때 이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인포테인먼트 패널을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게 내비가 구성이 되어 있는 무선 충전도 가능한 내비를 기대를 했었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산타페인데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중형 SUV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 2020 산타페에서는 와이드 타입의 10.25인치도 좋고요. 12.3인치면 더 좋고요.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인포테인먼트 패널 그리고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게이션까지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차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 스트럿의 멀티링크 이 조합의 전륜구동,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4륜구동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현대자동차의 세팅을 이제는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셰시 강성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서스펜션도 세련됐다라는 표현을 제가 감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거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못 걸러주거나 이런 모습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을 언급을 드리면 차량이 좀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아붙였을 때 원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를 굉장히 많이 타보고 비교를 했을 때의 어떤 비교 열위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데서 느껴지는 거지, 이 산타페만 놓고 봤을 때 아쉬운 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승차감을 얘기하기에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도 굉장히 익숙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고요. 또 그 만족도에 있어서, 안정감에 있어서도 수준 이상은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도심 주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호대기라든가 이렇게 정차를 하거나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구간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소음은 이중접합 차음률이 덕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MVH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드려보자면 바로 진동 부분인데요. 진동은 일단 스티어링에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에서도 진동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안장, 그러니까 시트의 안장 부분에서 조금 간지럽히는 정도까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차가 살짝만 출발해도 이 진동은 금세 없어집니다. 하지만 디젤 차량이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도 보여지고요. 물론 뭐 6기통을 사용한다면 안 그러겠지만 4기통 디젤 엔진의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잔진동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인스퍼레이션의 2.2L 디젤, 거기에 H트랙까지 웬만한 옵션들, 넣을 수 있는 옵션은 거의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값이 4천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4천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예, 윗단계인 팰리세이드를 한번 넘보실 수가 있을 만한 가격이죠. 4천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산타페를 산다 그러면 저는 3,500에서 3,800 정도 사이에서 옵션 조절을 조금 해가지고 선택을 할 것 같고요. 4,000이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정도 차량의 옵션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네, 팰리세이드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하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속 구간에서는 터보렉이 살짝 느껴집니다. 이 터보렉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좀 한계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편하거나 막 뭔가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 반박자? 반의 반박자 정도는 살짝 좀 움찔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터보렉은 살짝 남아있다. 물론 뭐 예전에 직전 세대나 전전 세대 산타페에 비하면 뭐 장족의 발전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도 터보렉은 조금 남아있다라는 점은 언급을 드립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그게 좀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지금 옵션입니다만은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많이 귀에 익숙한 느낌, 평범한 느낌이 있지만 울림통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뭐 보컬이 막 청아하다거나 저음하고 중음이 막 단단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받쳐주는, 막 음원 재생력이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울림통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전 영역대에서 이게 옵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사운드 시스템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 정도는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계통에 대해서는 도심에서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저는 거의 뭐 전혀 불편하거나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승차 인원이 성인 남성이 4명 또는 5명 정도 타고 제가 도심 주행을 해보니까 그때는 조금 브레이크가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전용도로서 주행을 했을 때에도 저 혼자 타고 주행했을 때는 그렇게 브레이크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짐을 조금 싣고 성인 남성 기준으로 4명 또는 5명을 꽉 채워서 승차를 하고 이 차를 주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브레이크에서 약간의 밀림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거나 가족 구성원이 조금 되셔가지고 다인이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시면 브레이크 보강도 한 번쯤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1명 또는 2명이 주로 타고 다니시거나 그렇게 달리시는 분이 아니시면은 브레이크에 대한 뭐 아쉽다고 표현을 할까요? 좀 뭐 보강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은 둘째 차선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8단 미션 패드 시프트를 사용을 해보면 이 변속기 반응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터보렉하고 약간 묘하게 맞물리면서 조금은 한 반의 반박자 정도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점은 느껴집니다. 작동 상태라든가 이 반응 자체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빠릿하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듀얼 클러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울컥거림이라든가 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없어요. 굉장히 마일드하고 부드럽고 반응이 좋은 편인데 순간적으로 좀 빠릿빠릿하게 변속이 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고 싶을 때에는 조금은 아쉽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터널 구간을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좋다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 A필러 쪽에서 풍절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바닥에서 소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이 측면에서 울림이 있거든요.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중적합 차음유리가 되어 있는 차량들, 뭐 인스퍼레이션급이 되겠죠. 이런 차량들에서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요거를 트림별로 끊어서 뭐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가야지, 최상위 트림까지 올라가야지 적용이 되는 뭐 그런 옵션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기본 트림에서도 운전자가 조금 요 부분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건의사항이고요. 전반적인 시야가 참 좋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고요, 좁지도 넓지도 않으면서 아주 적절한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헤드룸 공간 여유 있는 편이고요. 또 A필러 끝부분도 보시면 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도어에 고정을 해서 플래그 타입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쪽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쭉 이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좋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또 아웃사이드 미러 자체 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미러에다가 광각 기능을 사이드 쪽에 조금 더 넣어주시면은 확실히 더 좋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VBM, 블라인드 스팟 뷰 모니터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 클러스터 안쪽에 표시가 되죠. 네. 이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면 저는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SUV이긴 하지만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앞쪽은 괜찮은데요, 뒤쪽에서 간헐적으로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제가 타이어 공기압은 36으로 맞춰놓고선 테스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준 공기압에서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 뭐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산타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진가, 그러니까 승차감의 진가를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걸 경험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18인치 휠 타이어를 한번 채택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물컹하지도 않고, 연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기에 또 18인치 정도면 사실 지금 산타페가 덩치가 커 보이는 디자인이긴 한데 이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산타페 승차감의 진면목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8인치 휠 타이어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지금처럼 임시도로나 공사구간 같은 데를 지나봐도 비교적 잔진동 같은 것들을 잘 걸러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2019 산타페 2.2 디젤 인스퍼레이션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